자, WHO에서 하루 물을 8잔을 권고했으니까 더도 덜도 말고 나는 딱 8잔만 챙겨 마신다. 저는 뭐 굉장히 모범생 스타일 아닙니까? 정석대로 딱 숫자 세 가면서 8잔만 먹는데. 칼같이 8잔. 그러니까 더 먹으면 안 돼. 덜 먹어도 안 돼. 이거 제대로 먹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 네, WHO에서 8잔으로 권고한 건 말 그대로 권고입니다. 성별이라든가 체질이라든가 활동량이라든가 그 사람의 식습관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를 두어야 되고요. 우리가 오이 하나가 보통 200g 정도가 되는데 95%가 수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물 한 잔, 종이컵으로 한 잔이 180g이니까 물 한 잔을 충분히 먹은 양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식품으로 섭취하는 물은 순수한 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만큼 계산을 할 필요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과일이나 채소를 많이 먹는 분들은 물을 충분히 이렇게 드셔야 되겠지만 또 식사 중에는 국물을 안 드시는 분 있죠. 그리고 그렇죠. 채소 같은 게 부족한 식단이신 분들은 물을 충분히 한 컵 정도는 드셔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체중에 따라서 지방 함량이 굉장히 많은 분들은 체내에 물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많이 먹어줘야 하는 그런 특성도 있습니다. 또한 활동량이 많이, 땀을 많이 흘리면 당연히 많이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보통적인 8잔이라는 권고 수준이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되고요. 체중에 비해서 어떻게 계산하냐, 보통 체중의 30% 정도를 매일 물을 먹어주라는 게 가장 정확한 그 수치입니다. 이제 제가 50kg 정도가 되면 저는 5, 3, 15에서 1.5리터 정도를 매일 먹어주면 그게 굉장히 가장 근접한 그 효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많이 먹어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교수님? 네, 물은 적게 먹어도 문제고 많이 먹어도 문제예요. 물을 적게 먹으면 우리가 탈수 현상도 생기고요. 물을 많이 드시면 콩팥이나 이런 비뇨기계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부담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농사를 짓는데 가물어도 문제고 홍수가 나도 문제잖아요. 마찬가지로 물도 마찬가지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도 문제고 너무 적게도 문제. 그러면 질문하실 게 그럼 얼마를 먹으려는 거냐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죠. 도대체 얼마를 먹어야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먹어야 될 양은 피로로 느끼는 게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소변색하고요. 그다음에 혀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혀를요? 예. 소변은 이게 소변이라는 걸 한자로 보면 그게 요자잖아요. 요자는 뭐로 돼 있냐면 죽을 시자에다가 물수자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물이에요. 우리 몸이 수분 대사를 하고 나온 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상태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소변색이 정상인 경우에 수분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는 맑은 노란색을 띠지만요. 수분이 부족하면 이게 점점점 노란색이 짙어져요. 그러다 더 심해지면 갈색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은 이 색깔이 점점 짙어질수록 아, 우리 몸이 점점 수분이 좀 부족하니까 물을 채우라는 그런 신호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경우에는 이제 물을 드시면 소변 색깔이 정상적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전부 다 색이 이렇다고 해서 탈수 현상이 몸이 부족한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는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먹는 음식, 또 비타민 같은 거, 약재, 그다음에 질병 있는 분 그렇게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쉽게 경험하는 게 비타민제 같은 거 이렇게 딱 먹고 나면 소변이 어때요? 노래지잖아요. 그러면 탈수가 된 게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약물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약물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질병 같은 것들을 고려해 보고요. 색이 짙다 하더라도 내가 입이 마른지 갈증이 나는지 또 피부가 건조해지든지 아니면 머리가 아프든지 변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보고 전체적인 수분량을 우리가 체크해보게 됩니다. 혀는 그러면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정말 혀가 굉장히 중요한 건강의 지표가 된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혀를 조금 내밀어 볼게요. 카메라 보고 정말 혀 내밀어 보이는 건 처음인데 우리 강아지는? 어때요? 제 혀는 건강한가요, 교수님? 혀로 건강을 체크하기도 혀는 하더라고요. 우리 몸에서 아주 소중한 부분이거든요. 속살이잖아요. 속살을 내미는 건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질병들의 특히 이제 열과 관련돼 있는 질병들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설진이라고 해서 이것들이 진단 방법의 하나이거든요. 설진이 생기면 특히 이제 색을 보게 되고요. 그다음에 형태가 어떻게 됐느냐. 그다음에 설태라고 해서 이 혀에 끼는 이끼를 보고서 우리 몸에 수분이 부족하냐 어떠냐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혀의 색깔은 약간 다몽색이거든요. 옅은 살구빛 색깔이 정상적인 경우예요. 그런데 열이 난다는 얘기는 그만큼 수분이 부족해지니까 갈증이 생기면서 붉은색이 나타나죠. 저게 설홍이라는 게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이끼가 없이 아주 맨질맨질한 게 이제 경면설이라는 게 나타나고
또 많이 되면 우리가 물이 부족하다면 논이 가물어지게 되면 논바닥이 갈라지잖아요. 네. 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열문설이 생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설태라고 해서 혀에 이끼가 끼는 거거든요. 이건 이제 침샘에서 침이 부족한 경우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우리가 침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물컹물컹한 거고 하나는 찐득찐득한 게 있어요. 먼저 물컹물컹하게 빠지면 남은 거는 찐득찐득한 거잖아요. 그게 이제 혀에 누렇게 태가 끼는 거지요. 이끼가 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수분이 부족하다는 것이고요. 더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색이 점점 검해지는 형태로 흑태 형태로 나타나요. 저런 경우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정말 뭐 과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내 상태를 잘 체크해 가면서 물을 드셔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김현영 씨는 이렇게 물을 섭취하고 있대요. 한번 볼까요? 네.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 마신다. 계속 마신다. 배부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청자분들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네. 아침부터 밤까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론 네. 술은 밤에 마십니다. 안 마시진 않고. 왜냐하면 제가 갱년기가 되다 보니까 수분 섭취가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목이 말라갖고 이것저것 먹는데 저는 물 대신에 뭐 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쭉 보면 뭐 여기 음료를 잘 마시네.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한번 오렌지 주스. 볼까요? 네. 우유 한 잔으로 시작을 하셔가지고 아이스 커피 두 잔, 녹차, 옥수수 수염차, 보리차, 결명자차에 이온 음료, 네. 그리고 과일 주스 두 잔에 생맥주까지 뒤에 생맥주 요거 꼭 필요해요. 네, 저녁 준비가 때. 돼 있어요. 네. 이게 제가 방송 전에 확인을 해봤더니 진짜로 이걸 하루에 다 드신다고요? 네. 아우 정말 물은 맛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물은 절대 안 먹고요. 콜라 이런 것만 먹었는데 그나마 좀 이렇게 이 정도 먹으면 되게 건강하게 잘 먹고 있는 거죠, 교수님? 네, 전체 양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잘 먹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저기 가만히 보니까 저기서 진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보리차. 네, 보리차 한 가지 정도고요. 나머지 것들은 실은 우리가 착각을 하고 먹는 거예요. 우리가 커피나 녹차 같이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 걸 마시면 커피는 보통 내가 마신 커피의 2배를 이뇨작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녹차 같은 건 1.5배 정도가 있고요. 그러니까 커피 한 잔을 마시면 실은 2잔의 물을 마셔줘야 되는 것이죠. 그만큼 물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뇨작용이 그렇게 활발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들은 순수하게 물을 마신다 하면은 생수라든가 아니면 저기에서 보면 보리차 같은 건 이뇨작용이 없으니까 충분히 섭취해서 주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인산 커피같이 탄산음료가 많이 들어간 것들은 그걸 먹는 만큼의 물을 2배 내지 1.5배를 꼭 드셔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저기에서 보신 게 아니라 갈증이 더 심해지면 주스라든가 탄산음료를 마시게 되면 달달한데. 그거는 혈당을 상승시키기도 하고요. 갈증이 절대 해소가 되는 음료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가장 좋은 게 보리차 같이 순수한 맛이 없다는 거 분명히 이해가 돼요. 그럴 때는 보리차 같은 순수한 음료를 드시고 나머지 것들은 먹은 양에 조금 더 물을 보충을 해주시는 게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와, 그럼 여지껏 제가 먹은 게 다 헛먹은 거네요, 여기 보니까. 선물 켰죠. 네. 아니, 그동안 영양은 그래서 섭취를 하셨으니까 네, 이제 살이 물이 빠졌네요. 네, 넉넉하지는 수분이 않습니다. 계속 나가갖고. 야,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렇다면 하신 물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방법은, 어떤 게 예, 있을까요, 김 교수님? 잘못된 네. 방법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설명을 드렸겠지만 우리 몸에 좋은 그 음료 중에 이제 물로 드실 수 있는 건강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런 경우는 우리 공유 같은 게 예를 들면 지금 보시는 대로 보리차나 현미, 옥수수차 이거는 공유잖아요. 여기서는 카페인 성분이나 이뇨 성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먹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대신할 수 없는 것은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안에 성분이 뭐냐예요. 예를 들면 지금 녹차나 옥수수 수염차나 둥글레차 같은 경우는요. 카페인 성분이라든지 이뇨 성분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먹었는데 저런 건강수를 먹었는데 소변으로 많이 배출된다. 네. 그러면 더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아까 설명드렸듯이 보충해줘야 카페인 돼요. 같은 경우는 1.5배가 나가니까 더 물을 먹어야 되는 경우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헛개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숙취에 많이 먹는다잖아요. 그러나 약간의 독성이 있기 때문에 저거는 오래 먹을 수 없는 거고요. 결명자 같은 경우는 눈이 좋아진다고 많이 드시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열이 많이 올라가는 분한테 도움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분이 무엇이냐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농도예요. 농도. 자, 지금 저렇게 있는 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하게. 약물을 들할 때 좀 진하게 들면 네. 우리가 탕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질병이 있을 때 그것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농도가 높은 그런 약들을 해서 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탕약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것보다 한 3배 정도 여태 만든 것이 우리가
약타, 약차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약차. 거거든요. 요거를 차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아요. 네. 그러면 좀 옅으니까 질병을 예방하거나 아니면 초기에 질병이 경미했을 때 쓸 수 있는 그리고 또 후유증기에 회복기에 쓸 수 있는 그런 약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서 한 3배 정도 더 희석을 시켜요. 그러면은 요거를 건강하게 해서 먹을 수 있는 물처럼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차는 차처럼 먹어야 되고 물은 물처럼 먹어야 되는데 그 농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렇게 드셔서 우리 몸에 부담이 안 가게 해주고요. 또 하나 마지막 3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 약물 자체나 또는 차로 만드는 거나 건강수 자체에는 성질이 있어요. 이게 찬 성질이 있고 더운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것들을 적합하게 골라서 드시는 게 좋지 남이 좋다고 해서 이걸 따라 하다가는 조금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신선한 물을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초반부터 우리 김혜영 씨가 제대로 혼났네요. 충격이 좀 크신 것 같은데 네. 잠시 후에 물을 좀 제대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우리 정다은 아나운서는 이렇게 또 물을 먹고 있었대요. 한번 볼까요? 페트병 생수를 들고 다니며 마신다. 먼저 혼자 깔끔한 척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건강 생각해서 하루 동안 마실 물로 이렇게 페트병에 항상 넣어가지고 아유, 다녀요. 그래서 참. 차에서도 마셨다가 집에서도 마셨다가 사무실에서도 마셨다가 그리고 이제 방송할 때도 여기 뒤에 이렇게 놔두다가 틈틈이 마시고 있는데 저 건강을 생각해서 잘하고 있는 거 맞죠, 한 박사님? 뭐 좀 얄밉네요, 그렇죠? 두 분 다 X였어? X를. 네, 잘못하고 있습니다. 웬일인가요? 왜냐하면 어떤 생수가 좋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콕 집어서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생수란 것은. 그렇지만 나쁜 생수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바로 이렇게 페트병에 딸린 뚜껑이 열린 생수.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뚜껑이 열린 건 이렇게 나쁜 생수. 사무실에 와서 출근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괜찮지만 요즘같이 날씨가 더워진데 차 안에 만약에 페트병을 뒀다면 맞아요. 뚜껑을 따고 하는 순간부터는 오염이 되고 거기에 온도가 높으니까 또 굉장히 오염이 됩니다. 500ml 정도는 가지고 다니면서 드시는 건 문제가 없지만 네. 2리터짜리 페트병을 여름철 같은 데 상온에 놓아두고 드시는 거는 좋지 않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대신에 되도록이면 개봉한 생수는 그때그때 바로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네. 정말 말씀 듣고 보니까 그동안 헌물을 계속 켜고 있었어요. 제대로 먹지 못했는데 헌마셨다. 네. 앞으로 잘 먹으라는 의미에서 김혜순 선생님께서 이렇게 또 특별한 건강수를 좀 준비해 주셨는데요. 색깔을 보면은 그냥 맹물 같기도 하고 네. 뭔가 좀 연한 미색이 좀 도는 것도 같은데 한번 맛을 볼까요? 이거 뭔지? 어머, 상큼해.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아무 맛도 안 나는데. 안 나요? 저는 네. 끝에 오이 맛이 입을 싹 감는데 어. 시원한 맛이 나는데. 김현용 씨 거는 색깔이 우리 건 걸쭉하니 투명한데. 몸에 좋을 것 네. 같아. 이거는요, 약간 미네랄이 듬뿍 들어가서 부드럽고 촉촉하고 섹시한 맛이 나요. 물이요? 세상에 미네랄 맛을 느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무슨 물인가요, 두 이거? 아나운서분은 오이수를 드셨어요. 제가 지금 오이를 저며가지고 이렇게 어쩐지. 라임 안에 넣고 역시 여자들이 미각이 예민해요. 난 맹물인 줄 알았어. 확실히. 그래서 오이수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우려놨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렇죠. 네. 오이는 사실 요즘 오이가 지금 제철이잖아요. 그래서 소금이나 아니면 식초로 깨끗하게 겉을 씻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걸 얇게 점이세요. 그래가지고 정제수 우리 뭐 생수라든 이런 거에 넣어서 한 1시간 정도 우렸다가 드시면 되고요. 네. 그 현영 씨가 드신 거는 지금 요거 보시면 오미자수예요. 오미자. 제가 좋아하는 빨간 물. 예, 오미자수거든요. 오미자수인데 오미수. 네, 오미자수. 네, 그래서 오미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새콤하고 달콤하고 5가지 맛이 나잖아요. 네. 근데 너무 세게 드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10g 정도에 한 2리터 정도. 예, 좀 희석을 많이 해서 먹거든요. 그렇게 드시면 되고 첫 한 컵 정도는 뜨거운 물에 이렇게 우려가지고 그리고 찬물 희석해 드시면 훨씬 더 시원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